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9일. 지금은 이제 새벽 5시쯤 됐는데요. 뭐,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뭐, 좀 제가 어제 KPTU 같은 경우 바로 상승하기 전, 아, 거의 마감되기 전에 제가 팔아서 어제부터 상승을 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SP 시스템스로 갈아타면서 좀 껄쩍지근하기도 했는데, 저는 SP 시스템스가 이제 반등을 주는 자리라 생각하고 우선 KPTU는 다음 달쯤에 이제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는데 제가 이제 잘못 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못 먹었네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말일 되면 약간 이렇게 주식을 좀 정리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카드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일에 항상 이렇게 좀 못 갈 것 같다 싶으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어떻게 시세를 볼까 해서 약간 그때 흔들리면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항상 요때 한 27일, 28일 요때 한 두 번 정도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상승할 것 같은데 좀 더디다. 이제 내일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한번 어떻게 좀 상이라도 한번 먹고 나갈까 해서 정리하면 그 아다리가 꼭 기존에 있던 주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한 적이 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전 잘 뭐 그렇게 시세가 분출하지 않으면 팔진 않는데 파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도 말일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그렇게 조급하게 좀 써야 되는 게 있으면은 잘 하다가도 꼭 저 역시도 실수를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손해 본 건 없고 뭐 왜냐면 이제 미래 ING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 대신 원래 KPTU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넘어갔죠. SP 시스템스로. 근데 SP 시스템스가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변명 아니게 SP 시스템스는 팔면 좀 너무 손해가 커서 그동안 수익 나 있던 이제 미래 ING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 ING는 아직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뭐 그런 뭐 저기는 없어요. 예. 카드값까지 넣으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돈이 더 들어가요. 예? 결제할 돈까지 그냥 예, 좀 이렇게 한 열흘이든 뭐 이렇게 한번 좀 시세 좀 보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그냥 대체로 또이또이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KPTU를 제가 AS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 이 시장에는 항상 이 악재와 그리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호재가 있죠, 호재. 근데 호재가 있는데, 현재는 이 악재를 이제 호재가 누르는 거예요. 뭐 유동성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이 호재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부각. 호재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다행히 악재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양면의 동전같이 악재와 호재가 같이 존재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지금까지는 뭐 주식을 판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예전에 한번 9월 달에 좀 물량을 축소했다가 10월부터 다시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매수만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악재가 조만간 나올 시기가 되는데 이 악재가 매머드급 핵폭탄, 매머드급 핵폭탄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제가 오늘 자다가 잠이 확 깬 이유가 뭐냐면 몇 개 이제 제가 그동안 그 펀드 빌이나 이런 거 이제 그 시장의 악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미니 옵티머스니 뭐 신라젠이니 뭐 이런 펀드나 이런 그런 그 권력형 비리 뭐 이런 거 같은 거 조사하면서 제가 이거를 1년 반쯤에 좀 조사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근데 그걸 조사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됐어요. 저도 문재인 정권을 뽑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자꾸 파다 보면,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뉴스로도 나오죠, 나중에. 그게 이제 확인돼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를 정확히 보면서,
난 이 정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위험한 정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엄청난 그 매머드급 그 리스크 정책 리스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닷컴 버블도 뭐 그때는 많이 뭐 주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 거의 뭐 경험을 뭐 많이 못했지만 이제 그 뭐야 리먼 사태 이럴 때도 전 주식에서 돈 안 뺐어요. 예, 계속 뭐 주식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했는데 이번엔 빼야 돼요. 예, 이번엔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주식을 쉬려고 그래요. 예, 제가 이런 경우가 뭐 짧지만 짧고 길면 긴데 어쨌든 이 주식 인생에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은 우리나라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시기적으로는 뭐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6월 이후 특히 5월부터는 확실히 이제 좀 엄청나게 물량을 줄일 거고 물론 4월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6월 이후에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그 리스크 중에 지금 뭐 말은 다 못하겠어요. 왜냐면 괜히 막 말하면 좀 구설수 그리고 욕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매머드 거의 그 나라의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 심각한 얘기들이 돌아가다녀요. 그리고 뭐 회사나 이런 회계 부분 뭐 바벨 3가 그 들어오면서 충당금 문제라든가 또 후순위채 문제들 금융회사 제가 이 금융회사 보험이든 특히 그 뭐죠? 그 신용카드 그러니까 회사든 또 증권사, 은행, 특히 증권사나 신용카드 그런 이제 그 회사들부터 이런 회사들을 절대 거래를 안 하죠. 저는 금융회사를 거래를 안 하죠, 아예. 그 이유는 이 후순위 문제가 분명히 후순위 채권 문제랑 이런 이 엄청난 이런 그 충당금 문제부터 이게 바젤3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되면서 다 아웃된다고 얘네들. 엄청난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지금 다 얘네들 막 그 서로 뭐 이제 저 뭐 성과금 잔치하고 그러는데 그냥 망하기 전에 빼먹자는 주의고 어차피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꿔주겠다 이러는데 이 스케일이 너무 커서 세금으로 다 못 메꿀 거예요. 아마 이거 많이 나가 떨어질 겁니다. 증권사하고 지금 카드사가 먼저 무너지냐? 아니면 뭐 신협이나 뭐 이런 쪽, 지방은행 이런 쪽부터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건물 임대료도 못 내는 대기업들도 있고, 예, 지금 대기업들도 쉬쉬하는 게 엄청나요. 그 대기업도 그 2019년부터 그 재무가 안 좋은 블랙리스트가 계속 돌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부실이 더 커졌는데, 논하지 않는 것 뿐이지.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여기 아마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네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근데 회사명을 얘기를 못 하는 게 괜히 또 그거 갖고 예?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꽤 있다는 거죠. 예, 엄청나요. 그래서 이 매머드급 악재,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게 올 겁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더 심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정권 리스크까지도 지금 정책적인 리스크까지도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악재에 대한 스케줄이 다 올 거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악재가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문제가 더 커요. 부실이나 또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한 하여튼 엄청난 리스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엔 솔직히 투자 같은 거 잘못해서 지금 물려 있다가 올해 한 5월이든 6월 이후부터 만약에 잘못 계속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랬다가 만약에 정말 그런 패러다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아마 자살자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자 아니면 신용불량자. 예. 어차피 그 버블의 끝은 항상 자살자와 신용불량자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노숙자들이 넘치면서 끝이 나요. 예. 근데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는 조금씩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고 지금 이제 버블을 즐기고는 있지만 자꾸 좀 아주 막 가고 있어요. 거의 정부도 그렇고 지금 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주식을 쉬어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 온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5월 달부터 달러 쪽을 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달러를 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사실은 주식은 살아남은 자들의 그 세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살아남았을 때 시드머니가 많이 있어야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올 때 배팅을 하죠. 마치 KPTU처럼 제가 KPTU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고 잠깐의 잔머리에서 못 먹은 건데 항상 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KPTU로 넘어가고 하여튼 저는 얘기를 계속 해요. 계속 뭔가 이렇게 하죠. 예, 어느 순간 뭐 그 이유는 알 수도 없어요. 어쩌면 뭐 한 몇 달 쉴 수도 있어요, 제가. 예, 저 역시도 뭐 괜히 뭐 나라가 한마디로 뭐 좀 엄청난 힘든 상황이 왔는데 주식을 뭐 내일 뭐가 오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냥 조용히 땅콩이나 까먹고 있어야죠. 그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인이 되고 투자를 한다는 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는 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위험을 대피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뭐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뭐 제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다 이거죠. 사실은 이제 몇 개 이렇게 제가 좀 믿는 이런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잠이 확 깼어요. 아주 뭐 그냥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아주 숨기기 바쁘고 우리 정부의 특징은 선동하고 숨기자 또 뭐 이렇게 자꾸 그 뭔가 보수적인 그런 뭐 이런 뭐야 그런 도덕적인 뭐 성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검열하자 뭐 이런 거 위주기 때문에 얘네들의 패러다임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다 보이죠. 지금 전국을 운영하는 뭐 우리 문재인 형과 형님과 그 친구들 대충 알죠. 그렇습니다. 제가 안다고 해서 뭐 별건 없는데 우선 KPTU에 대한 AS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아, 이 뭐죠? 그 투자를 한 그런 이제 그 주식 있죠, 주식. 이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식이 자신의 시총과 맞먹는 주식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런 주식들이 안정적이면서 이렇게 시총과 맞먹기 때문에 뭔가 이 출발하려는 이 출발선에는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스터죠, 부스터. 뭐 그런 것처럼 엔진이 뭔가 하나 이렇게 두 개든 하나, 뭐 신사업이든 이렇게 달리면 그냥 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왜 KPTU가 왜 날아갔고 얘가 어느 정도 시총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예상이 나오냐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자세히도 안 봤어요. 저는 시총도 그 저거 내용도. 자, 알루코가 있죠. 예? 알루코가 있어요. 그러면 알루코의 대지주가 KPTU죠. KPTU예요. 자, 이 KPTU가 알루코의 지분을 대략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알루코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회사인 알루코 하나 회사가 이제 그 뭐죠? 법정 관리인가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신청하고 있었나 봐요. 그동안 뭐 매출은 있는데 뭔가 재무적으로 안 좋았겠죠. 그죠? 제조업이 그렇죠. 돈 뭐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데는 뭐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생 절차를 허가해줬죠. 그거는 뭔가 얘네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여기를 탈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법원에 뭔가 이제 그런 뭔가가 있겠죠. 얘네들도 뭐 땅도 팔고 뭘 했겠죠. 예? 기계도 팔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 회생 절차를 해주면서 알루코의 주식이 안정적으로 됐죠. 그 전까지는 이 알루코의 주식이 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데가 날아가 버리면 아마 얘가 뭔가 채무 관계가 있을 텐데 알루코의 주식도 많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얘가 안정적으로 돼서 알루코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알루코가 더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 KPTU가 알루코의 주식이 안전이 되면서 이 지분 가치가 뭐 대략 지금 뭐 10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파악했을 때는 650억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알루코의 시총이 얼마냐면 396억이잖아요. 396억이면은 이 가치까지 맞출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생각을 해봐요. 얘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 그 현금성 자산만큼은 시총을 맞춘다고. 그러면 얘네 시총을 얼마에 맞추겠어? 최소한, 뭐, 게시판 보니까 한 1000억까지도 얘기하더라고, 누가.
근데 나는 이제 한 700억, 650억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맞춘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KPTU를 못 갖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정도까지 상승한다고. 지금 왜 이걸 내가 예측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유가증권을 자기 시총만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유가증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인 유가증권과 시총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있다고. 여기에 이제 엔진이 붙으면 내가 뭔가 날아갈 수 있는 시발점, 도화선만 생기면 쭉 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KPTU는 지금 현재 작업을 친 애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유가증권 이 알루코의 이 평가액에 맞추겠다는 거야. 왜냐면 알루코가 안정이 됐거든, 재무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치가 살아난 거지. 가치가 살아나니까 그래 그럼 너 이제 인정해 줄게. 그러면 이제 KPTU가 너의 20%를 갖고 있으니까 KPTU의 시총도 또이또이로 맞추자 이거지. 여기 누가 1,000억이라고 썼네. 뭐 얘가 뭐 맞겠지 뭐. 조사도 안 해봐요. 나 이거 갖고 있지도 않은데 뭐 내가 조사를 해 이제. 그러니까 이거와 또이또이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KPTU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얘가 갖고 있는 알루코 보유 지분만큼 시총을 맞출 거라고. 물론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 시총을 넘길 수도 있어. 그래서 대박주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이 주식은 처음에 시작할 때 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업치기가 좋다고. 대주주 보유 물량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얼마 안 되잖아. 뭐 유통 주식이 얼마나 되겠어 여기서.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리면 엄청난 수익이 나지. 이게 뭐야? 최소한 2배에서 3배는 먹을 수가 있죠. 그죠? 뭐 얘가 쓰는 말대로 뭐 평가액이 1,000억이 된다면 한 3배 정도 가는 거지 앞으로. 2배, 3배, 2.5배나 그 정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KPTU는 팔면 안 돼. 물론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시총이 작고 작은 주식은 한번 팍 눌러버려서 털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있다가 그냥 팍 올려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마 털릴 애들은 털려야 돼. 근데 내가 털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 분석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충만 얘기해주면 비교 분석이라는 게 있다고. 비교 분석. 고급 스킬 나갑니다. 예, 비교 분석. 뭐 다 아시겠죠? 다른 주식과 그 상황이 비슷한 주식을 비교하면 시총이나 이런 게 대충 나와.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비슷하면 업종이 비슷하다면 걔네들을 자꾸 비교를 해서 시총을 맞춰 나간다고. 키 맞추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비슷한 여건, 시총과 유가증권이 비슷한 주식들을 자꾸 모으는 거지. 걔네들이 엔진만 다르면 날아가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축적돼야 돼. 그리고 KPTU도 내가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봐왔기 때문에 요번에 올리면 그 정도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는 단기적으로는 내일 아침에 팔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지금 이 시총을 최소한 그래도 한 700억, 600억에는 맞출 거라고 봐 나는. 그러면 한 따블이죠? 그러면 천천히 파신 다음에 커피값을 꼭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냥 입 닦으시면 나중에 아마 치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좀 수익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PTU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루코는 뭐 때문에 가겠어? 알루코는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돼. 3분기에도 뭐 어디 납품하고 그랬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죠.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좋다면 그게 이제 뭔가 부각될 때 그때 갈 거라고요. 예, 근데 뭐, 여기저기 납품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나 수익 구조가 안 된다는 거는 특히 순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는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실적이 좋겠다 해서 추천을 한 건데 만약에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온다면 많이 상승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KPTU를 먼저 해먹겠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딱 분위기는 얘가 더 안정적이고 얘가 더 확실히 저평가돼 있으니까 얘부터 해먹자 해서 지금 다 들러붙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KPTU가 저평가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드리면 먼저 KPTU가 먼저 이제 상승을 한다. 상승은 알루코 지분만큼 최소한 상승한다. 예. 최소한 시총이 700억 이상, 많게는 뭐 1000억 이상까지도 가겠죠. 이 정도 갈 겁니다. 예. 왜 그냥 다른 주식들이 다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마 KPTU가 불꽃쇼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돈이 있으면 조금 들어가 볼까 생각은 하는데 다시 공격적으로. 근데 뭐 돈은 없고 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건 감안해야죠. 예. 물리는 건 감안해야 되고 그렇게 흐르고 있고 알로코는 이제 실적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상승을 하겠죠.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기를 바라야죠.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순이익, 예? 순이익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매출만 엄청 일으키면 속빈 강정이라고 순이익이 좋아야지만 주가 상승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KPTU 같은 경우 좀 조금 더 보유하셔요. 그래서 잘 되시면 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최소한 700억 이상부터 하시면 되고 조금 배포 있는 분은 한 1000억까지 누가 여기 얘기했듯이 뭐 평가액이 한 1000억 정도 된다면 1000억까지도 한번 보유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 주가는 계속 얘기하죠. 상승할 때는 오버슈팅, 과매수 구간이 나온다. 예, 과매수 구간까지 먹으실 분은 좀 기다려서 한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나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650억 뭐 이 정도의 시총으로 보시라고 시총으로 예? 시총으로 보시고 파시라고 알았죠? 예. 이렇게 또 떨어질 때는 또 이렇게 올라갔던 게 떨어질 때는 이제 과매도가 나온다 항상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요. 대기업의 부실, 예? 기업들의 부실들, 가계부채, 빚 문제, 또 이 금융기관 부실화의 가속화 뭐 많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형님과 친구들이 이 정책적인 리스크까지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빅엿을 한번 날려주실 것 같아. 하반기에 빅엿을 날려주시면 피해야죠. 참 내가 정치는 못하지만 나는 이제 경제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잘 살게 해야죠. 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긴급 자금이 조금씩 들어가죠. 근데 지금 주식에 올인한 사람들 보면 집담보나 뭐 여러 가지 무슨 스탁론 이런 거부터 레버리지 쓰고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게 만약에 안 좋아져서 만약에 털리면 그 사람들이 쉽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경기도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데 한 몇 억이나 뭐 몇천 이상 몇 억 날리면 어떻게 살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생각도 나름대로 조율을 하세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딱 매도부터 누르고 그냥 탁 튀고 뭐 유튜브도 안 하면 돼요. 뭐 어차피 이거 그렇잖아요. 몇 달 쉬어야죠. 만약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거기다 대고 오를 겁니다 한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럴 때는 좀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서 저도 지금 자다가 잠이 다 깼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들려서 과연 호재가 얼마나 이런 걸 눌러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PTU는 어차피 방송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좀 잘해서 이 거품 기간은 즐기되 언젠가 올 수 있는 폭락 그런 폭락은 이미 준비 세팅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세팅은 됐어요. 폭락이 이 세팅이 됐으니까 어차피 폭락도 좀 즐기자. 그런 즐기자는 아니고 피하자. 되겠죠. 세팅이 됐죠. 세팅. 그렇습니다. 아침에 뭐 이렇게 좀 떠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KPTU 보유하신 분은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좀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제가 봤을 때는 시총 650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 그때 조금 정리하고 한 1000억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었던 스케줄은 그래요. 예. 여러분은 뭐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뭐 오늘 누른다고 그래도 눌러주면 저도 뭐 더 들어갈 생각은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 대충 시나리오는 이럴 거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유가증권만큼 시총을 올려도 문제가 없잖아요. 누가 나중에 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 금액에 대한 부각,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저평가에 대한 부각. 이렇게 기사 한 줄만 내주면 나중에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KPTU는 거의 99.9% 최소한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그 정도의 가격을 상승할 거다. 제 예상은 그래요. 뭐 아니면 말고요. 네, 하여튼 KPTU였습니다. 아침에 잠깐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